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왕세자 왕자님 16대선 왕손을 모시고 일찍이 생명존중사상, 한강의 이야기 이런 큰 뜻을 품으시고 35년 동안 수상법당을 차대어 놓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도량을 이끄신 이건호 회장님, 또한 목멱천재를 호롤단신으로 뜻을 세우시고 20회를 이끄신 목멱산 천재 원장님이신 김재현 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정말 귀한 이야기, 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열고 들어야 될 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벅찬데요. 우리 이건호 회장님이야말로 한국 불교사의 뿌리이자 중심이십니다. 현장에서 만든 근현대 불교의 상징이신데요. 이건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개무량한데요. 이번 20회를 마치시면서 두 분이 함께하는 이런 인터뷰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인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20회를 통해서 일명 남산 도깨비 문화원장 김재현 원장과 인연이 아주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속인으로서의 김재현 원장을 봤고, 무속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1회 20회까지 오면서 그분의 겉모습과 그 깊은 생각을 헤아려 보면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속인을 떠나고 도깨비 원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소위 우리 옛 목멱산 즉 현재 남산 천재를 생각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원장 반갑습니다. 예, 참 목이 좀 메이실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막 웃으시던 호방한 모습은 또 어디로 가시고 이렇게 직접 역사라는 그 기록인데요. 이런 직접 하니까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그 이건호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사님. 매일 그냥 어지도 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길인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회장님은 똑바로 가르치려고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 아유 또 내년에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되면은 웃으면서 또 나타나서요.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그 남산제는 날씨가 되게 추워요. 거기는 그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미안하죠.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안 벌렸으면은 저분도 아주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남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여러 가지 투락을 하시면서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도 저하고는 어떤 영적인 마음적은 몰라도 영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냥 도와주시겠지 하고 내가 마음을 탁 접어버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끝나면은 전화라도 해드리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저 그래요. 공부해서 입으로 뭐 수고했어요, 뭐 어쨌어요 그런 말하기가 좀 낯간지럽더라고. 그냥 아이 그분이 내 마음을 알겠지 이러고 그러다 보고 1년이나 세월이 가버려. 그래서 이제 오늘날 20년 동안에 이래 해왔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은 많이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많이 좀 꼭 무슨 검사를 대서가 아니고 아유 원장님 그렇게 크게 죄를 지낸 줄 몰랐어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메시지 하나 올 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다 없어지더라고. 끝나는 그 시간부터 또 내년에 뭘 논아줄 거를 준비를 하고 싸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는 내가 무슨 그게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 돌아가더라고. 그 참 이 담산이라는 그 터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자리예요. 하여튼 그런 날짜만 받아 놓으면은 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준비할 돈이 다 준비가 되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어느 기업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어떤 뜻이 깊어서 그래도 많은 돈을 이렇게 찬조를 해서 성대하게 20회를 정말 잘해서 너무 그분한테도 너무 감사하죠. 그 도깨비 사상? 일컨 그 도깨비가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 김재현 원장님의 이런 그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성스럽다면 성스럽고 무겁다면 무거운 이야기를 20회를 이끌어 오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이야기가 도깨비 사상이다. 도깨비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 늘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해서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의 동물이고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도깨비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있다. 내가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국민 정서가 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두드리면 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 국민들은 옛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지가 일하지 않고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즉 뭐냐,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준 것만 해도 도깨비 사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깨비는 인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동물이지만은 도깨비는 상징성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뚜둥이지 그게 불가능한 거를 도깨비가 이루어준다는 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저 양반이 무속인으로서 하는 행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국민들에게 어떤 안위를 위해서 안위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잘 그 태평성대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깨비 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워낙 짙으니까 아 옛날에 그 조선조 태조대왕이 국사당을 짓고 목멱산에서 그 죄를 지내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은 곧 뭐냐면 태조대왕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국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국왕이 직접 납시어서 죄를 지낸 의미와 같이 목멱산 복원이 됨으로써
국사당도 복원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도깨비 문화원장이 어떤 사상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제일 그 생활 속에서 그 어렵고 못 살고 뭔가는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원장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맙거든. 자기가 소위 무속인으로서 한 푼 두 푼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자기 개인의 호의호식을 해서 써보는 건 내가 거의 못 봤어. 지금 20수년 30년이 가까웠어. 밥 한 그릇은 먹어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조금 나아지면 탕 한 그릇, 이런 걸로 자기가 생활을 했지 어디 가서 정말 무슨 고급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 번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못 봤거든. 그런 걸 하면서 그 문화재라고 하는 또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하나 둘 모아서 지금 도깨비 박물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장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저건 도깨비 원장으로서는 좀 과하지. 자기 힘에 정말 저건 과한 일이지 하고 걱정도 내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처음부터 목멱산 복원, 국사단 복원에 대한 전령을 했듯이 그걸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발언이거든. 무엇을 큰 걸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편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이 너무 기특하다고 내가 생각할 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생활 전부가 이분은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개인의 장래를 이렇게 그 자문해서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나라를 위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훌륭한 부분이 있어. 네, 요약해 보자면 그 발언하였다. 발언의 그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순심이었다는 말씀으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김재현 원장님의 말씀 보면 그냥 끝나는 날부터 다시 한번 다음 제를 위한 준비와 거의 뭐 이건 그 기도 차원이거나 수행 차원의 준비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염려와 마음 애탐의 조림 있으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서 모이시는 그 천재를 지낸 한 자리에서 또 고민하시는 그런 인연이네요. 그래. 원장님이 이제 돌이켜 보건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 두 번 원장님 말씀을 독백을 들었는데요. 20회를 하면서 이제는 뭐 입법 활동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모르겠어 일단 신을 모신 한 사람으로서 그 어쩐 영적인 세계에서 그 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뭔가 이 마음이 동해서 신에서 안 도와주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석세의 얘기인데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하늘이 감응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 이야기를 그 남산의 이야기를 은유를 해서 봉황의 꿈이라는 부제를 두었습니다. 이제 인왕산의 이야기를 조선의 아침 또는 삼각산 백악의 이야기를 고려의 하늘 낙산의 이야기를 용의 눈물로 두고 한강은 워낙 큰 은하수처럼 은하수의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뒀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봉황의 꿈이야말로 정말 안살림이고 시작점이고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지만 그 회장님이 하시는 그 행복, 한강의 행복 또는 그 영혼 구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와 봉황의
꿈, 목멱천재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어렵지만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뭐 내가 잘 알진 못하지만은 한강에 소위 그 법당을 건립한다 그러면 남들이 웃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한강이라고 쓰는 것은 한문으로 한강이 아니야 본래. 그 한의 의미는 우리 한민족의 본래의 이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은 크고 넓고 한량없는 무한한 세계, 그걸 상징하는 것이 한이야. 그게 한강이거든. 그런데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태란, 습화, 사생이 살고 있어. 그건 즉 알로 낳는 중생들이 살고 있고, 태로 낳는 사람과 같이 습에서 나는 중생들이 있고, 화에서 나는 중생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중에서 물고기 중생들이 한강에 살잖아. 그 물고기 중생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그 날짐승 하나하나가 전부 인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야. 땅속에 있는 군봉이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야. 꼭 있어야 할 것들이야. 산의 날짐승들, 산짐승들이 전부 인간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만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 한강을 서울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수다. 우리 한민족의 참 기족을 낳는 한강이기 때문에 이 한강을 살리는 것이 우선 생명 존중의 상당한 부분을 나는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이 30년 전에 연보현 시장께 가서 말씀을 드리기를, 한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우리 서울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월달이면 초하루부터 보름 한 달을 조밥을 만들고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향초를 가져가서 그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켜고 향 올리고 조밥을 그 고객들한테 논아주면서 방생을 소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생의 의미가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개개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 가족 잘 되고 사회 편안하고 나라 잘 돼야 되고 나라가 편안해야 되고 이 생각 가지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었어. 이게 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극락으로 보내드리자.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지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불행한 걸, 과거생엔 불행했지만은 그런 거를 전부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그 불쌍하게 돌아간 그 영가들을 위해서 전도제를 지내. 1년에 한 번 꼭 지냅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우리 김재원 원장이 천제를 지내고 국사당 복원하고 목력산 복원한다는 그 정성이나, 내가 한강에서 1년에 한 번 그 죽은, 불행하게 죽고 불쌍하게 죽은 그 영가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나 생각의 차이는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35년을 거의 매년 한 번을 쉬질 않고 정말 고승대덕들을 모시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인간 문화재로 계시던 무형문화재 박송암 스님을 비롯해서 쭉 지금까지 그 인간 문화재 그 영산제 그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의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한강은 우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남산이라는 건 뭐냐? 옛날 고서에 보든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산이 빽빽하게 소나무가 서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남산에 소나무가 있어. 낙낙장성이 바로 이 남산 위에 있었거든.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바로 그 소나무를 상징하는데, 소나무는 세계에서 이름난 명물이에요. 소나무는 그 향기가,
그리고 소나무는 인간들이 살아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런 상징성인데 우리 한양 서울의 남산 아니야. 뒤에 뭐가 받치고 있느냐면 북한산을 비롯해서 인왕산, 삼각산 이런 것들이 뒤에 딱 버팅기고 앉아서 우리 한양에 사는, 한양이라는 건 곧 대한민국의 서울이고 옛날에 조선조의 한양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나 소위 난 풍수는 모르지만은 그런 쌓임이 제대로 갖춘 데가 우리 한양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북한산의 주봉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산으로 내려와서 좌우 청룡백호가 인왕산으로 이렇게 쌓은 것들이, 그것들이 전부 나름대로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인왕산은 인왕산대로, 삼각산은 삼각산대로, 남산은 남산대로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제 기운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나는 한강을 맡아서 하고 김재원 원장은 목멱산을 맡아서 하고 우리 박동희 원장 같은 사람은 지금 인왕산에 대한 옛 그 모습대로 지금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일들이 전부 국가를 위한 일을 본다 보면 한 생각이고 한 뜻이다. 한 생각이고 한 뜻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국사당의 이 중심에 주시는 이제 목멱산 신을 모시고 좌우로 이제 그 지공선사, 나홍선사 또는 무학선사 이렇게 불교적 맥락을 선맥을 잇는 분들을 모시고 불교적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이제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태조 이성계 또는 정몽주까지 아우르나, 또한 이제 그 안에 일월성신 이런 도교적 또는 이제 샤머니적 이야기도 한 덩어리 울타리를 넣어서 국사당에 모시게 되는데요. 국사당이 얼마나 거대한 담론을 갖고 있는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건호 회장님만이 폐화 속에서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장님이 그럼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을 20회 동안 끌어온 이런 소중한 담론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것이 온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000원? 1,000원의 미학? 이렇게 국민 모두가 참여했을 땐 거대한 이야기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안 하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조 이성계가 이 문을 열고 참여하셨듯이 대통령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연히 될 거예요. 이건호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화 우리가 토론 준비 속에서 국민 모두가 10,000원씩 기부해서 성대한 잔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좀 꼭. 근데 남산에는 우리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뭔지도 모르게 끌려서 올라가거든. 올라가면은 다 내려다 보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 길로 가기 전에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내려다 보는 게 집이 너무 많아. 그때 당시에 한 26년 전 얘기예요. 왜 나는 집이 이렇게 많은 집인데 남산이가 앉아가지고 왜 나는 집이 하나가 없지? 이러니까 너는 앞으로 집이 10개야 이러더라고. 내가 나한테 내 입에서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팔당이 집이 10개거든. 예? 그러니까 다 소망을 하면은 그 소망을 했으면은 끊지 말고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중지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소원이 누구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늘에 응감하고 마음에 응감해서 이 국사당은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데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이 도와주기 이전에 내가 똑바로 해야 돼. 내가 바라야 된다. 그렇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바른 마음을 먹어야 신도
이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이리 노력하는구나 해서 도와주지. 나는 딴짓하고 딴만 먹는데 신이 뭐 한다고 도와주겠어요. 매한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인상사가. 부모한테도 이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근데 부모한테도 정말로 감이 하나 생겨도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지도 지 후세한테 그렇게 받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뭐 옛날에는 탤런트만이 귀고리를 쓰고 막 안경을 큰 걸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오히려 탤런트는 모자 쓰고 화장도 안 하고 다녀.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사당을 남산에다 옮겨 놓으면은 그 국사당 거기 가서 기도만 해도 다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 내가 이래가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 먹고 달라진다니까요. 거기는 남산에 차를 타고 가도 안 되고 걸어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가서 삼배만 하고 내려와도 너무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아, 분명히. 걸어 올라가서 3배만 해도 자기의 평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사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방법. 그렇다면 그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10,000원씩 내서 참여한다는 뜻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큰 일에 이제 계획을 해서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네. 나 혼자 1,000만 원, 1억, 몇십억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이라는 소리 있잖아. 네. 다만 얼마라도 자기 정성껏 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성취한다. 그 의미가 십시일반이거든. 그러니까 원장의 말씀이 단돈 얼마라도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서 그래서 국사당을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와 내가 얘기하는 이 의미는 같은 맥락이에요. 아, 같다. 뭐냐, 나는 계산을 원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분단국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분단국이 우리나라뿐이야. 그런데다가 북한의 동포들은 그 철의 장막 속에서 굶어 죽어 못 살고 불행하고 어려워. 이런 것도 우리가 낳은, 우리가 자업자득이야. 아까 자기가 노력해서 우리 원장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바꾸어서 얘기하면 불가해. 인연법이거든. 자업자득이야.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에는 저렇게 못 살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이유도 우리가 지은 업이다 이거야. 그럼 북한 사람들이 현재는 못 살고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집에 부처님께 원을 세워요. 내가 아까 발원이라는 얘기, 불교는 발원이에요.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원을 성취하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원장의 말씀은 자기가 정성 들여서 남산도 그 거룩한 산이니까 차 타고 가지 말고 걸어 올라가서 국사당을 짓고 삼배를 올린다는 것은 바로 발원이야. 자기 발원. 힘들여서 거기를 올라가서 국사당에 가면은 거긴 종교가 초월원된 자리거든. 불교, 기독교, 개돌이 전부가 초월원된 자리야. 그 자리에 가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을 하는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원을 세우든 개인을 위해서 원을 세우든 무엇을 위해서 하든 간에 거기서 삼배를 올리고 자기가 원을 바라면은 성취된다는 의미는 바로 김 원장의 뜻이 그 뜻이야. 아. 그러니까 원장의 얘기가 얼마나 순진해. 국사당 지어서 빨리 국민들이 와서 거기서 삼배하고 하면은 그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10만 원도 내고 안 되면 1,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고 5천만 민족이 내서 짓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국사당은 전 국민의 뜻으로 정성으로
발언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일맥상통하는 생각이에요. 네. 방법은 어떻든 간에 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느냐. 지금 뭐 사회가 여야가 뭐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이게 전부 국사장으로 몰아놓자 이거예요. 정신을 하나로.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동참을 해서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짓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예, 그 요약하자면 그 저도 그 먹먹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도 또 한 차례 소나기를 쏟으시면서 마음속에 20여 년에 흘렀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역시 그 관록이 있으신 우리 이건호 회장님 역시도 목이 메이면서 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속에 남은 것은 남산은 걸어 올라가라. 올라가서 3배만 하여도 너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말씀과 조속으로 반드시 지금도 들어가서 나라의 안녕과 대통령님의 건승을 비는 절절한 말씀, 이것이 바로 국사당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국사당이 반드시 복원돼야 되며 왜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건호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을 한 번, 두 번 걸르지 않고 거의 매년 해온 김 원장의 그 뜻이나 내가 생각하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정말 없더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나도 국사당 짓는데 동참한다 하는 생각이 우선 국가를 위한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20년 기반을 닦고 그 원을 세웠던 원장의 뜻만이 아니라 그 뜻이 모든 국민의 뜻이 돼서 십시일반으로 이 국사당이 되어지는데 복원되어지는데 모두 동참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냈을 때 국민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지껏만 뭘 쟁취하겠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하면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한다면 자기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데, 개인에 집착해서 요것만 바라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세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일찍이 불교에 입문하여 방생법당을 35년을 이끄신 이건호 회장님이십니다. 가깝게는 한국 불교의 큰 현대화를 현장에서 직접 오랜 동안의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이끄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는 호롤단신으로 20여 년 전 발언해서 목멱사 천재를 이끄신 김재현 원장님과 이런 훈훈한 우정과 깊은 철학과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물겨운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선배가 있었다는 거 저 개인으로도 든든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소망이지만 북한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가 통일이 돼서
우리가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꼭 될 거고, 또 이 국사당도 이 북한 식구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열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문을 열어도 이 국사당은 꼭 복원이 된다고 믿어요. 예, 믿으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정말로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딴 것보다도 돈은 나중이고, 돈이 안 되면은 내가 뭐 보물이라도 팔아서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은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의 말씀, 돈은 차지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우정, 김재현 원장님, 이건호 회장님의 우정이 더욱 빛나서 그 우정의 빛남이 국사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일제치하에 없어졌던 흉흉한 계획에 의해서 사라진 국사당이 원형복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우정의 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